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요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동안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라는 심리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기준금리가 2.5%까지 인하가 됐죠.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정도 더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까지 매수세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고점 3,300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식은 2,600, 500선까지 떨어졌던 게 많이 회복을 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단계죠.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신고가를 찍고 있고, 경기도권은 저점에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곳이 대부분 많고요. 지방은 미분양조차도 해소되지 않아서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가격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에 강남권의 신고가를 찍음으로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피한 강남권의 주변 지역이 매수세가 다시 붙고 있는데,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고가 거래 사례를 보면은 강남구의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37억 4천, 약 2억 정도 상승을 했고요. 강남구가 0.39% 정도 주간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는 마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 전용 84가 22억 5천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성동구는 옥수동 금호동 일대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이 옥수동 금호동 일대는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집을 많이 사주는 지역이고, 강남 입성하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 분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일기신도시의 대표인 바로 분당구는 정자동, 서현동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의 확산 흐름은 그렇습니다. 강남에서 용산, 그 다음에 마포, 송동, 과천, 분당, 이런 식으로 점점 확산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아직 뭐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약상으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핀셋 규제를 하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과열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규제지역 재진영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규제지역의 지정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지역인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있는데요. 이 지정 요건은 바로 이렇습니다. 요거 지금 화면에 나온 내용을 참고를 해 두시고요. 최근에 마포구의 청약 경쟁률이 163.95대 1로 훨씬 초과를 했고요. 성동구도 241대 1, 과천시도 58.7대 1, 분당구도 39.2대 1로 청약 경쟁률 그리고 집값 상승률 모든 게 규제지역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정이 되더라도 지금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규제지역이 확대될 경우에 국민들은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규제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확산시키는 풍선 효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앞으로 몇 차례 더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는 더욱 강해지고, 이는 단기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DSR 등 대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연끌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DSR이 강화된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한테 자금 원조를 받는다거나 돈을 빌린다거나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연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연끌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흐름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이 점점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갚아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내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제 내수가 잘 돌지 않겠죠. 이 자금 흐름을 막아서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침체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은행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에서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도 이 경매가 나라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매가 더 쏟아진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결국에는 이 현금이 많은 사람보다는 대출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점점 일자리를 잇는 일자리 창출이 점점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지금 현재 얼마 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겠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레버리지보다는 소득으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계획, 그리고 급매물 중심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실에 증시는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은 제 말이 100% 맞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과열을 경계하면서도 이 변화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기 속에 곧 기회가 있다는 말씀 항상 드리면서 잘 관리하셔서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유익한 컨텐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